아시아 쪽을 저희가 한번 파보겠습니다. 아시아 가깝다. 네, 너무 유럽 쪽으로만 갔어. 너무 가깝다. 네, 좋다. 저희 살짝 방향을 바꿔서 중국 한번 봐. 중국. 자, 새롭네요. 중국만 파느냐? 또 파요? 일본도 연결이 돼 있다 우리나라랑. 와우. 와, 역시. 진짜. 우리나라와 연관이 있는 그래요? 저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은데? 1950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 남자는 사람들 틈새를 막 비집고 들어가서 카메라를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황제의 무덤을 발굴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자, 남자는 발굴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서 고용된 사진사였는데요. 수백 년간 봉인되어 있던 황제의 무덤이 개방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후 이 사진사가 죽은 채로 발견이 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죠. 왜 그럴까? 며칠 뒤에는 현장 발굴 지휘관이 또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저주야. 저준가? 냄새가 난다. 네, 냄새가 그렇죠. 나죠? 이 이상한 일은 무덤 발굴 작업 첫날부터 있었습니다. 발굴 현장에서 첫 삽을 이렇게 딱 뜨던 순간 하늘에서 갑자기 거센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근데 그 비가 무려 2달 동안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 아무리 장마라 그래도. 눈물이네 눈물. 심지어 인부들까지 번개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자, 이게 진짜 몇 분의 몇 확률입니까?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무덤의 저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겠다. 과연 누구의 무덤이었을까요? 네로 황제인가? 내로 중국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중국. 네, 중국. 진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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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긴 하죠. 진시황. 혹시 만력제라고 아십니까? 말력제가 말력제. 정력제는 아는데 이게 말력제. 자, 명나라 13대 황제입니다. 만력제. 무려 48년간의 재위 기간이 있었고요. 초반 10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38년은 뭐 거의 정무를 안 보고 두문불출한 그런 황제입니다. 맞습니다. 한마디로 황제 재위 기간 대부분을 파업을 선언한. 일을 안 해. 나 안 해. 일 안 해. 누가 말려 그럼? 네, 만력제가 만력제. 원래 이렇게 무능한 황제가 아니었어요. 어린 나이인 10살에 네. 즉위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스승이었던 장거정이 정무에 대해서 일일이 가르치고 조언을 합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흐른 후 자신의 스승이었던 이 장거정이 사실은 부정부패를 일삼는 악질 관리였던 거예요. 그때부터 만력제는 충격에 빠져서 은둔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충격이지. 그의 나이가 겨우 20살밖에 되지 않았죠. 그 상처를 안고 있다 보니 뭐 황제가 뭐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조정은 대혼란에 빠졌고 황제의 사형 승인을 받지 못한 죄인이 20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서 풀려나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의 원성이 굉장히 드높아지고 황제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만력제는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짐은 무의의 도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 궁예 아닙니까? 진짜 못하는 누구인가? 궁예가 누가 내 연기에 돌을 나는가? 짐은 무의의 도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 아무것도 다스리지 않는 이치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뜻인데요. 신하한테 이 말을 듣자마자 만력제가 10년 만에 어전으로 딱 뛰쳐나옵니다. 무슨 말이었을까요? 말을 듣고 나왔어. 말을? 스승님이 착한 사람이었다. 아, 장거정이? 네. 한국과 관련돼 있다고 했으니까 대한민국과 관련돼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는 전쟁? 명나라 때문에. 진짜 은비 씨 대단하다, 대단해. 그러니까 누가 치고 들어? 일본이 왔다. 누가 쳐 들어온다. 일본이 쳐들어온다. 왜가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당장 조선에 군사를 보내 왜를 무찔러라.
당시 명나라 최고의 장수였던 이여송에게 대군을 이끌고 조선으로 향하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신하들이 폐하, 국가 재정이 어려워 대군사를 보내는 건 무리입니다. 그러자 만력제는 자신의 개인 자금인 내탕금을 군비로 꺼내 놓는데요. 예. 그래서 이여송은 4만 5천 명의 군사와 군량미 100만 석을 갖고 임진왜란에 참전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내 돈 내산인 거죠. 자, 이 만력제는 왜 이렇게까지 조선을 도와준 걸까요? 저 알 것 같아요. 뭐야?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면 중국도 침략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전에 차단을 시키는 거죠. 와, 진짜 천바사다, 천바사. 천바사 뭐예요? 천재와 바보 사이 같아요. 아, 그래요? 중간이 없네요. 정답이에요? 중간이 없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킨 명분이 명나라를 정벌하겠다였습니다. 그 시작이 네. 우리였구나.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명나라를 가려면 한반도를 거쳐서 가야 그렇지. 하기 때문에 임진왜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저 사회 시간에 이거 봤던 것 같아요. 맞아. 들었어. 역시. 자, 그렇게 해서 조선의 전쟁이 끝났겠죠. 네. 끝나고 나서 그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파업. 정답이에요. 다시 파업이에요. 왜 자꾸 파업하시는데? 풀가이. 근데 조선의 전쟁에 발벗고 나섰던 만력제가 또 한 가지 발벗고 나선 일이 있었습니다. 뭐지? 예. 뭘까? 뭘까요? 제일 처음에 카메라 기자. 기자예요. 잠깐만, 만력제 무덤. 만력제 무덤. 만력제는 본인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묘를 만드는 데 굉장한 공과 열정을 쏟습니다. 그의 나이 21살. 21살 때부터 자기 묘를 꾸민 겁니다. 뭘 손재? 제 사후에 들어갈 묘 건설에 들어간 국비만 800만 냥. 당시 명나라 국가 재정으로 보면 2년치 예산이 어마어마한. 그럼 지금 돈으로 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한 천조? 천조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묘지에다가 천조를 투자했다고. 지금 지금- 환산하면. 이 정도로 큰 액수구나. 예. 그리고 이 묘 건설에 동원된 인부가 하루 평균 3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1년에 6,500만 명. 그 정도면 만리장성도 쌓겠다. 1955년 중국 정부가 이 만력제의 묘가 얼마나 대단할까.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발굴을 시작합니다. 흙을 파고 지하 궁전으로 진입하는 데만 1년이 걸려요. 얼마나 깊이 판 거야? 그때 발굴된 보물 중에 국보 내정, 문화재에 3,000점 이상이 출토됐다고 합니다. 발굴하니까 계속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력제의 유해를 딱 꺼낸 후 시신에 담겨있던 관을 그걸 어느 노부부가 주워갔는데 그 노부부가 만력제의 관 속에 이렇게 탁 죽은 채로 발견됐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젊은 부부는 만력제의 무덤에서 나온 폐목재를 주워갔는데 다음날 4명의 자식이 모두 죽었어요. 아, 이건 저주다. 네, 전부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이었다고 해요. 만력제의 저주야. 이렇게 사람들이 줄줄이 죽어나가자 결국 중국 정부에서 발굴을 중지시킨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만력제는 살아서는 파업을 했지만 죽어서는 파업을 하지 않았다. 무섭다. 자기 무덤 판 사람들에게 쉬지 않고 저주를 내린 것이다라는 얘기를